그래서 준표가 물어봐 잔디한테, 야 내가 왜 싫어? 잔디는, 자 너가 싫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남들은 학교에 신호학교에 다니는 다른 애들은 다 교복 입고 다니는데 F4 너희들만 특혜 받아가지고 사복 입고 다니는 것도 재수없고, 파마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꾸 그 네가 하고 다니는 그 여우 목도리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털 날리고 지우 선배 왜 염색하는지 모르겠다. 소희정 걔도 문제야. 아니 그 전지적 독자 시점에서 이민호 배우님이 좀 주연을 맡으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좀 꽃보다 남자 이런 게 좀 다시 알고리즘에 잡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꽃보다 남자를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인생 드라마 중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꽃남 설명회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꽃보다 남자가 일단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화그룹에 대한 명성을 간접적으로 소개를 해줘요. 내용 들어보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신화그룹 왕국이야. 신화그룹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안 돌아갈 정도로 편의점도 신화그룹 박혀있고, 뭐 백화점도 신화그룹 박혀있고, 주유소도 막 신화그룹 박혀있고, 다 신화야. 모든 게 다 신화야. 그런 대한민국이란 설정이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인 거지, 이 세계관에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이제 훈장을 주려고 초청을 하는데, 신화그룹 대표는 아이고 저 이제 훈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손자들 다닐 학교 짓게 해주십시오. 노블레스들을 위한 학교를 짓겠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어떡해요. 어쨌든 평등 교육을 지향해야 될, 오케이 콜 해가지고 덥석 학교를 짓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신화학교인데, 이 신화학교가 이 꽃보는 남자의 배경이 되는 학교예요. 처음에 막 남학생이 자살 소동을 벌여. 막 피떡이 돼 있어. 얘가 옥상에서 막 나 자살할 거야, 나 못 살겠어 해가지고 자살 소동을 벌이는데, 금잔디란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알고 보니 그 금잔디가 이제 그 자살하려는 학생의 교복을 배달을 하고 있던 거야. 금잔디네 집은 일단은 세탁소 집이에요. 잠깐만요, 잔디 세탁이거든요. 3만 원이에요 하면서 냅다 3만 원부터 내놓으라고. 자살하려는 남학생은 막 이마 깨져가지고 막 머리 찢어져가지고 막 피 줄줄 흐르고 있는데 3만 원부터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이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에요. F4에 대해서 갑자기 설명을 해줘요. 자살하려는 학생이, 너 F4가 뭔지 알아? 갑자기 뭔 소리야? 3만 원 속으로 금잔디는 3만 원이나 내놓을 것이지. 갑자기 F4야. 그거 뭔데요, F4가? F4가 뭐냐면은, 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미친 사이코패스 남자 4인방이 있어. 걔네들이 F4야. 걔네들한테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은 학생들의 표적이 돼가지고 매일같이 따돌림에 시달리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레드카드를 받았지. 그래서 나는 자살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자살하려는 정황을 설명을 해줘요.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난 F4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뛰어내릴게 뛰어내릴게 하는 순간 금잔디가 안돼, 내 3만원 내 3만원 뛰어내리려는 이민호 학생을 이제 살려줍니다. 구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는 난리가 나죠. 아니 그런 엘리트 노블레스 학교에서 자살 소동이 일어났대. 막 논란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일반 서민이 그런 엘리트 학생을 구했다, 이게 말이 되냐. 지들 막 깨끗한 척 고결한 척 다 해놓고 학교에는 따돌림 같은 게 있고, 신화학교 막 자폭하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때는 자폭하라라는 말을 많이 썼나. 신화마트에서 나오는 이제 채소들 불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완전 이미지가 떡락해버려.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이미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화그룹의 강 회장님이 있어요. 강 회장님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사태가 수습이 안 되네. 일단은 금잔디라는 애를 우리 엘리트 학교에 입학시키자. 특혜를 줘가지고, 원래는 노블레스들만 다닐 수 있는 건데 특혜를 주자. 그러면 조금 사태가 진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태가 조금 진압이 되긴 해요. 금잔디를 입학시키려고 막 하죠. 근데 그 과정에 사실 금잔디는 수영을 하고 싶어 했어. 집이 가난해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체육계 막 예체능계들은 돈 많이 든다고 하잖아. 잔디네 집안은 가난해가지고 그런 걸 못한 거야. 근데 학교에 입학하면 할 수 있대. 그래서 전학을 하게 돼요. 입학해가지고 등교하면서 수영장 찾으러 가는데 막 지우 선배 만나고 그러거든요. 지우 선배가 항상 젠되는 벤치가 있어. 그 벤치가 있고, 지우 선배가 항상 또 자는 학교 비상구 계단, 이 두 곳에 젠이 되는데, 금잔디가 수영장을 찾고 있는데 그 젠이 된 거야. 그 벤치에서 수영장을 아무 말도 없이 그 바이올린을 키고 있었거든요. 벤치에서는 항상 바이올린을 킵니다. 그 지우 선배가 이제 바이올린 활로 가르쳐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던 거 마저 계속 하세요 하면서 이제 금잔디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지우 선배와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그 바이올린을 키는 모습이 금잔디한테는 좀 멋있어 보였나봐. 그래서 학교 둘러보다가 F4가 또 등장하는 씬이 이어서 나와요. F4가 교내 킹카 탑4야. 플라워 4. 그래서 구준표, 윤지우, 소희정, 송우빈 4명의 꽃미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준표는 이제 신화그룹의 후계자. 신화그룹의 후계자고, 아까 말했다시피 신화그룹 왕국이야,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제사는 대한민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윤지우는 옛날 대통령 손자로 나와.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제사는 이제 문화재단을 소유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다 재산이 많아. 그리고 소희정이 천재도예가야. 천재도예가인데 비엔날레 최연소로 데뷔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젊은 예술가 중에 하나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젊은 예술가를 지정하나? 검색을 해봤어. 근데 그런 거 안 하더라고. 그런 세계관이야. 제사는 상상하지 마. 알면 다쳐. 라고 이제 강산이가 얘기를 해. 그리고 송우빈은 1심 건설 후계자고 한국 마피아 그냥 가문의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그 재산은 제주다 절반이 얘네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부자야, 얘네들은 땅 부자. 송우빈은 땅 부자임. 항상 전서구 같은 학생이 F4다 외쳐. 그러면 주변에 F4? F4라고? F4야? 진짜야? 이러면서 막 F4도 신화고 학생이니까 등교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들이 이곳에 떴다고? 막 믿을 수 없어. 웅성거리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F4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파를 가르고 입장을 해. 그리고 구준표는 관례 행사 마냥 그 자리에서 꼭 한 명은 아무나 붙잡고 모욕을 해요. 관례야 그게. 모욕을 줄 때 우빈이가 항상 시다바리 역할을 해줘요. 야 우빈아, 먹다 남은 음료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빈이가 줄까? 그래서 우빈이가 줘, 그거를. 그럼 그거를 구준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학생 교복에다가 부어버려. 얘네들이 이게 합이 자연스러운 걸로 봐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지. 야 우빈아 가위 있냐? 가위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교복 리폼해버리고, 야 우빈아 아이스크림 있냐? 하면은 바로 얼굴에다가 쉐이빙 폼 발라버리고, 야 우빈아 김치 있냐? 이러면은 바로 가방에서 김장김치 꺼내가지고 바로 김치 따기.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F4는 교내에서 절대 권력인 위치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잔디가 F4 당연히 싫겠죠. 얘네 때문에 3만 원도 못 받을 뻔했잖아. 그 모습 보고 F4 진짜 재수없다 이러면서 막 허공에다가 대고, 얘가 친구가 없어. 또 유일하게 친구가 오민지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 부자들은 서민 친구 안 두려고 하잖아. 그래서 오민지라는 애가 유일한 친구가 있긴 한데, 이게 부자 친구 앞에서 어떻게 부자 욕해요, 그렇잖아. 그래서 허공에다가 대고 막 욕을 해. 막 F4 막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아 막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학교 비상계단인 거야. 비상계단 뭐라 그랬어요? 윤주가 제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윤주가 뭐야 하면서 막 일어나. 그래서 뭐야, 사람이 있었네? 바깥까지 F4 욕을 했는데 꼽을 줘요. 근데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민지라는 애가 사건을 벌이는 게 가장 큰데, 잔디랑 오민지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녀. 팔 벌리고 막 뛰어다녀. 그러다가 넘어지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는데 그게 구준표 발에 탁 묻은 거지. 그래가지고 구준표가 아이씨 뭐야, 야 이거 어떡할 거야? 헉, 선배 죄송해요. 죄송? 야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다고 끝날 거면은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거로 사드릴게요. 죄송해요 준표 선배. 야 너 나보다 돈 많아? 이거 피렌체 장인이 만든 거야. 이거 피렌체 장인이 만든 거야. 무슨 수로 네가 똑같은 걸 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돈으로도 안 돼, 사죄로도 안 돼. 뭐 수습은 해야 될 거냐 사건을. 그니까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준표 선배. 그래? 뭐든 다 한다고? 그러면은 내 구두에 있는 거 핥아. 그래가지고 네? 내 구두에 있는 아이스크림 핥으라고. 그러면 봐줄게. 그걸 보고 있던 3만 원에 미친 금잔디가 갑자기 투입하면서, 야 얘는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니? 금잔디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 오호라, 이게 우정의 힘이라는 건가? 그래서 너 친구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자. 야 네가 대신 핥아 금잔디. 그러면 내가 봐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잔디가 핥을까 말까. 돈이 없거든. 금잔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핥아 마라 막 이렇게 하지. 할래 말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해도 봐도 아닌 거야. 아씨 갑자기 꼭지도네. 내가 왜 핥아야 돼? 이거 오민지가 한 건데 내가 왜 대신 핥음? 열받아가지고 손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그냥 바로 구준표 얼굴에다가 박아버리면서 쉐이빙 폼 상태로 만들어버려. 면도하기 직전 상태까지 만들어버려. 거의 얼굴에 뭐 아이스크림 범벅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돈을 뿌려. 막 강남 수준의 세탁비로 계산했다면서 3-4천 원을 막 뿌려. 그러면서 잔디가 오민지를 데리고 그냥 휙 가버려. 거기서 지우는 저 여자애 재밌는데? 흥미로워.
근데 당연히 그 상황에서 구준표는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내 권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 그럼 마음에 안 들겠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F4는 레드카드를 준단 말이야. 다음날 잔디가 학교에 딱 와보니까 자기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레드카드가 있어. 야, 레드카드다 하면서 전서구 같은 학생이 또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야, 금잔디 레드카드 확정 이러면서 갑자기 뭐 파티라도 열 것 같이 사람들이 막 후후 뭐 춤을 춰. 막 신나게 막 소리치고 막 휘휘 하면서 막 휘파람도 불고, 그 이후로 막 책상에 막 낙서 적혀있고 립스틱으로 막 또 책상에 막 자폭하라고 막 써있고, 수업 듣는데 뒤에서 막 지우개가루 던지고 안경 자물쇠로 잠가놓고 우유폭탄 던지고 계란 막 던지고 밀가루 막 반죽 막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하고 이런 멘트까지 해요. 야 그대로 붙이면 되겠다 잔디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미친 학교예요. 선생님들도 다 방관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선생님들도 방관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죠. 내가 이런다고 굴할 줄 알아? 구준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얘기를 하냐, 학교 비상구 계단에서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겠어, 윤지우가 또 들었겠지. 지우가 거기서 챙겨줄걸? 지우가 막 챙겨줘. 막 더럽네 이러면서 금잔디가 더럽다는 게 아니고 가로치고 교복이 더럽네 하면서 손수건으로 막 이렇게 닦아줘. 근데 집에서 잔디가 백을 긁으면서 TV 보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가 떠요. 뭐 신화학교에 어떤 학생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논란이다, 뉴스가 TV에서 나와. 그래서 잔디 동생이 저거 누나 학교 아니야? 누나 학교에 저런 일 있대. 등교해보니까 그게 본인인 거야. 그거 보고 꼭지가 제대로 돕니다. 나는 키스도 안 해봤고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그거 다 스킵하고 임신 소문 난 게 열받았나봐. 어쨌든 그런 대사가 나와. F4가 있는 대로 저벅저벅 가가지고 준표한테 뒤돌려차기를 해버려요. F4가 다 있는 곳에서 뒤돌려차기를 그냥 구준표한테 갈겨버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윤지우가 또 이 여자애 재밌어, 흥미로운데? 또 소희정이랑 송은비는 옆에서 낄낄대면서 야 진짜 꽃이다. 아 구준표 꽃이다. 저 새끼 리더짓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저 자식 꽃이다. 친구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누가 저렇게 대신 패주니까 너무 속 시원한걸? 하면서 크크대 둘이서. 근데 그 뒤돌려차기 맞은 준표가 화를 안 내요. 화를 안 내고 야 금잔디가 나 좋아하나봐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에? 무슨 소리야. 야 정신 차려 준표야, 무슨 소리야. 뒤돌려차기 한번 맞더니 어디 정신이 나갔니? 준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정아, 너가 자고로 여자애 노는 예스라며. 그러면 이거는 확실한 노니까 확실한 예스 아니야? 금잔디 나 완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뒤돌려차기는 누가 봐도 확실한 노잖아. 아 금잔디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준표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돼. 그때부터인가 봐요. 아마 머리를 확실하게 그때 잘못 맞은 게 분명한 것 같아. 어쨌든 그 사건이 좀 일단락되고 준표가 좀 잘해주려고 해. 근데 잔디 어때? 준표가 막 자기한테 레드카드 줘가지고 괴롭혔었잖아. 그니까 잔디는 당연히 구준표가 마음에 안 들겠지. 계속 3만 원도 못 받을 뻔했고. 그래서 준표가 물어봐 잔디한테, 야 내가 왜 싫어? 나 돈 많지, 잘생겼지, 키 크지, F4의 리더까지 하고 있어. 이런 내가 어떻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잔디는 야 그러면 내가 너가 싫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줄게 하면서 특강까지 해요. 자, 너가 싫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꼬불거리는 머리도 진짜 비호감이고, 다른 애들은 다 교복 입고 다니는데 F4 너희들만 특혜 받아가지고 사복 입고 다니는 것도 재수없고, 파마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자꾸 그 네가 하고 다니는 그 여우 목도리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털 날리고 짜증 지대로다. 지우 선배 왜 염색하는지 모르겠다. 왜 너희들만 두발 자유화하냐. 지우 선배 탈색 그만하라고 하고 빨리 검은색으로 다시 물들이라고 해라. 소희정 걔도 문제야. 걔 더블 카라 한 거 봤어? 와 진짜 패션 센스 꽝이야. 그거 진짜 비호감이더라. 반만 뚝 떨어지더라. 그거 보면은 소희정이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인기 많은 애가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더 재수없는 거야. 또 그리고 송우빈 걔는 자꾸 자꾸 장갑 끼고 다니는데 그거 답답해 보이고 짜증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장갑 그만 끼게 하고 더블 카라 그만하게 해. 지우 선배 탈색 그만하라고 하고 검은색 머리 돌아오게 해. 그리고 너도 머리 좀 풀어라. 또 그리고 사복 입지마. 너희들 좀. F4 사무실이 또 따로 있어, 교내에. 그것도 싫어. 너희들도 캐비넷 사용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간에 그게 재수없는 거야. 준표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싫다는 여자가 나타나다니. 근데 준표는 어때요? 자고로 여자의 노는 예스다.
나 싫다고 엄청 노. 구준표 머리 삐. 그리고 너희 사보고 입는 거 삐. 다 삐. 이거야. 그럼 어때? 확실한 예스잖아. 아, 얘 확실히 날 좋아하는 거구나. 준표는 이때부터 더 이상한 속성이 계속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준표는 사고 회로가 이상한 남자애로 전락하게 돼버려요. 잔디는 준표를 싫어해. 윤지우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왜냐면 본인 왕따 당할 때 챙겨줬지. 수영장 어디 있는지 위치 가르쳐줬지. 납치극도 벌이는데 거기서도 구해줘. 맞아. 잔디가 납치도 당할 뻔했는데 그것도 구해줘. 근데 윤지우는 사실 민서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모델인데 걔를 엄청 좋아해. 걔는 어릴 때부터 같이 나고 자랐던 누나야. 소희정이 설명해줄걸? 누나이자 연인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다라고. 지우에게 민서연은 누나이자 연인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야 라고 해. 거의 뭐 요네즈 켄시와 하츠네 미쿠의 관계죠. 요네즈 켄시님이 하츠네 미쿠를 연인이자 딸이자 누나이자 뭐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하거든. 둘의 관계는 요네즈 켄시와 하츠네 미쿠의 관계야. 그 정도로 각별해요. 버스 정류장에 민서연이 뭐 화장품 광고 같은 걸 찍었나? 그래서 민서연 광고가 거기 걸려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붙잡고 이렇게 벽에 눈을 개슴츠레 갖고 볼을 맞대고 느끼고 있어. 그 정도로 그런 변태적인 모먼트를 보일 정도로 좋아하고 있어. 그 장면을 잔디한테 들키는 것도 압권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수학여행을 또 가게 돼. 전개가 갑작스럽긴 한데 아무튼 수학여행을 가요. 근데 잔디가 수학여행 비용이 엄청 비싸가지고 못 가. 부자학교라서 수학여행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안 가고 가을이랑 낚시여행을 가. 근데 준표는 기대를 했어. 수학여행 금잔디랑 같이 가게 되네. 으흐으흐 하면서 막 희죽희죽대고 있는데 수학여행 비용이 뭐 비싸서 뭐 안 오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지 말고 우리도 바다여행을 가자.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해요. 그냥 갑자기 크루즈 여행으로 바꿔버려요. 잔디를 보려고. 근데 그 크루즈 여행을 가가지고 마침 또 민서연이 귀국을 했어. 그래서 지우가 민서연을 데리고 민서연 귀국 파티를 하고 싶다. 근데 그 귀국 파티를 이 크루즈에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잔디도 그 크루즈에 탑승을 해요. 졸지에 민서연은 본인 귀국 파티를 고등학교 수학여행 크루즈에서 하게 된 거야. 민서연 사실상 성인인데 맞아. 진선미라는 애가 있다. 진선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못 들었을까봐 해주는 얘기인데 서연 언니 귀국 파티에는 그 코스프레를 하고 와야 돼. 코스프레 파티야 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원더우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입장을 합니다. 근데 다들 멀끔하게 드레스 입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야. 쪽팔리잖아. 그래서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는데 그거를 진선미한테 들키면서 음식을 뒤집어 쓰면서 발각이 돼요. F4도 막 비웃고 막 다 비웃어. 거기 있는 학생들 다 비웃어. 근데 윤지우랑 민서연은 금잔디를 챙겨주죠. 금잔디를 이쁘게 꾸며주기까지 해. 또 윤지우는 금잔디랑 춤까지 춰. 윤지우랑 금잔디랑 춤추는 모습을 준표가 봤잖아. 그럼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아씨 내 여잔데 툴툴대면서 크루즈에 있는 수영장에 열을 식히고 있는데 수영장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명장면이 나오죠. 갑자기 어떤 또 전서우 같은 학생이 또 등장하면서 빠졌어요. 뭐가? 준표 선배가 풀장에 빠졌어요. 다들 난리 나가지고 막 준표 선배를 찾아. 왜 이렇게 난리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지. 소희정이 못해. 네? 천하의 구준표가 못하는 게 수영이라고. 학생들이 발벗고 준표를 찾아가지고 구준표를 발견해. 준표를 발견했을 때는 금잔디가 이미 먼저 발견해가지고 건져 올린 상태였어. 건져 올렸는데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인공호흡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금잔디가 인공호흡까지 해주는데 준표는 사실 제정신이었어요. 단지 금잔디랑 뽀뽀를 하고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정신 잃은 척하고 있었던 거. 그걸 알게 된 금잔디가 바로 거기서 죽탱이를 갈겨버려요. 저질 이러면서 죽탱이를 빡 때려버려요. 준표는 실실거립니다. 왠 줄 알아요? 자고로 여자의 노는 예스니까. 죽탱이 확실한 노잖아. 확실한 예스다. 그래서 실실거리면서 좋아합니다. 민서연 귀국 파티가 끝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생일 파티를 또 할걸? 파티를 연달아 2번 해요. 생일 파티에서 중대 발표를 할 게 있대. 저 다시 파리로 떠날 거고요. 다시 대한민국에 안 들어올 거예요. 발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우는 민서연을 좋아하잖아. 얘가 근데 파리로 떠난다고 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안 들어온대.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어 하늘이. 지우가 이런 말을 할 거야. 나도 남자라고. 나도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남자라고 하면서 키스를 갈겨버려요. 잠깐만. 이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사람이 다 보는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지우가 민서연을 끌고 방으로 들어갈 거야.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방에서 키스를 갈겨버리고 금잔디는 그 소리를 들어버려요. 문에다가 귀를 대고 있었어요. 지우 선배는 민서연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나한테는 가망이 없구나 느껴버립니다. 그 모습을 준표가 보고 칵테일 바를 통째로 빌리나? 거기서 그래서 위로해줘. 참고로 얘네들 고등학생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준표는 계속 잔디에게 직접대고 잔디는 지우 선배 잊으려고 이제 노력하고 지우 선배가 행복해지길 또 동시에 바라고 한국에 남아달라고 아마 민서연한테 무릎 꿇고 빌걸 잔디가. 근데 그 모습을 또 지우가 봐버려. 금잔디한테 얘기해요. 야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런 짓 하래. 너는 자존심도 없니? 내일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꺼져. 한동안 지우가 얼굴을 안 비춰요. 아무튼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지우는. 민서연의 파리 출국일이 다가왔어. 당연히 그 자리엔 지우가 없고 F4랑 잔디만 있지. 결국 지우는 마지막까지 배웅의 인사를 못 해주고 다정이 병인 카사노바에게 3535 인사를 받으면서 떠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우는 공항에 있었고 바로 다음 비행기로 민서연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어.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금잔디 너의 영향이 커 이러면서 너라는 아이를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하면서 이마에 키스를 또 해요. 준표 표정 옆에서 구겨집니다. 구준표가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 데이트 장소가 남산타워고 남산타워 케이블카에서 밤을 지새요. 학교에 소문이 나요. 학교에 식당 같은 곳이 있거든? 거기에 모니터가 항시 준비되어 있어. 거기에 누가 이쁘게 PPT로 막 잔디랑 준표 데이트한 걸 찍어서 막 걸어놔. 그거 보고 학생들이 뭐야 하면서 소문이 도는 거지. 오민지가 잔디야 너 준표 선배랑 진짜 사겨? 오민지가 물어봐. 잔디는 아니라고 치를 떠는데 준표는 거기서 응 맞아 하면서 금잔디로도 데리고 가. 거기서부터 약간 민지가 싸하거든요. 준표 선배는 너랑 사귄다고는 하는데 진짜로 준표 선배랑 사귀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봐. 정확히 내용 기억 안 나고 그냥 민지가 기분도 꿀꿀한 그냥 이렇게 하자. 민지가 그냥 기분도 꿀꿀한데 야 우리 클럽 가서 엉덩이나 흔들면서 놀자 해가지고 잔디한테 클럽 가자고 해. 참고로 얘네 고등학생임. 그래서 클럽 가서 놀아요. 근데 거기서 잔디가 이상한 남자한테 술 얻어먹고 뻗어가지고 모텔방 같은 데서 깨. 유리에 써있는 거야. 어제는 너무 즐거웠어요 하트 이렇게 써있는 거야 립스틱으로. 또 그 식당에 PPT로 소문이 나 있어요. 잔디가 나체 남자와 자고 있는 사진이 PPT로 또 예쁘게 또 소개가 돼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준표는 금잔디가 말한 싫은 점들을 다 개선을 했어. 막 머리카락도 피고 교복도 입고 야 F4들 다 시켜가지고 야 너희들도 교복 입어 해가지고 F4들 교복 입게 시켰어. 그래서 딱 등교를 하는데 보노보노 PPT를 봐버린 거야. 그럼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렇게 가벼운 여자였다니.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마 하면서 금잔디를 떠납니다. 이제 할 일 없는 소희정이랑 송우빈이 나설 때죠. 지금까지 너무 놀았다 그지? 이정이랑 우빈이 너무 놀았어. 잔디가 알바하는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범인 찾아준다고 나체 사진을 같이 분석을 해요. 죽집 사장님이 우리 못난 아이들 지능이 낮아가지고 범인을 못 잡을까봐 힌트를 엄청나게 줘요. 이게 뭐지? 먼지인가 하면서 안 지워지네. 침 묻혀가지고 막 모니터 손가락으로 비비거든요. 근데 전갈 모양 먼지가 어딨어요. 제발 이거 좀 보라고 수신호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보고 송우빈이랑 소희정이 이런 게 있었네? 사장님 천재예요? 고마워요 하면서 소희정이랑 송우빈 자리를 떠납니다. 야 근데 얘네들도 진짜 이상한 애들인 게 모자 페도라 쓰고 골목길 돌아다니면서 사람 패고 그렇게 해서 정보 얻고 술집 가서 막 정보 거래하고 뭐 이래요. 얘네 둘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잖아. 그럼 거의 아인시대야. 잔디를 이런 함정에 빠뜨린 범인을 발견하는데 그게 오민지였어. 준표도 알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오민지가 벌인 짓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잔디한테 사과하려고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하려고 잔디한테 달려가. 그 시각 잔디는 다시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잔디는 재산이 유일한 게 자전거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마저 불타버려. 자전거마저 불타고 막 소화기 막 얼굴에다가 막 애들이 뿌리고 있고 막 계란 또 던지고 있고 밀가루 뿌리고 있고 막 그래. 그걸 또 준표가 구해줘요. 되게 이중적이지 않아요? 잔디가 왕따 당한 건 준표 때문인데 오민지 얘기를 더 하자면은 알고 보니까 오민지랑 준표는 어릴 때 알던 사이야.
어릴 때 고백을 했었는데 못생겼다고 상처 주고 막 민지가 그려준 그림을 막 퍽퍽 찢으면서 막 침 뱉고 막 퇴장해. 그 일이 있은 후로 민지는 준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성형으로 막 얼굴 대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뀌어가지고 준표가 못 알아본 거였어. 민지가 물어봐요. 금잔디는 되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준표가 이렇게 말을 해. 넌 예나 지금이나 괴물이야. 막 이래. 근데 준표도 아차 싶었는지 수습한다는 말이 옛날에는 마음이라도 예뻤다 이러는 거. 아무튼 그래서 금잔디도 이제 민지가 버린 만행이라는 걸 알게 되고 민지는 이제 유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F4가 또 홍해를 가르며 등장. 송무빈은 오늘도 관례 행사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강된장을 준비, 남학생 하나 골라서 얼굴에 강된장으로 모욕을 준 다음에 띠링띠링 주목 해가지고 준표가 F4의 리더로서 중대사항을 발표합니다. 오늘부로 금잔디는 나의 여자임을 발표한다 이러면서 남자들은 오 이러고 여자들은 헉 하면서 막 머리 부여잡고 막 괴로워해. 막 두통, 헤드에이크. 또한 금잔디에게 하는 말은 모두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터이니 까불지 말도록. 알았나? 네. 알았나? 네. 근데 이 발표가 끝나기 무섭게 그 사항에 있는데요 하면서 갑작스럽게 파리에 있어야 하는 윤지우가 등장.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파트를 나눠서 이게 파트 1 오민지의 난이라는 부제와 함께 좀 요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F4 구준표, 윤지후, 소희정, 송우빈 이 4명 각각 따로 인물전을 해도 좀 재밌겠다. 얘네들 인물 설명만 하는 것도 재밌어요 되게.